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위대장내시경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강석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과 대장암 바로 알기인데요. 제가 내시경 사진을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내시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경험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건데요. 마두역이나 저희 병원이 있는 대화역에 내리면은 건물 한 건물 건너서 내시경을 바로 당일날 받을 수 있는 내과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내시경 한 번 받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고 또 작은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내시경을 하지 않는 분들도 미국에 많이 있고 제 해외 동포분들 가끔씩 일산백병원 오셔가지고 내시경 받는데 제가 여쭤보면은 거기서는 내시경을 너무 비싸서 못한다. 그래서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는 50대, 60대 어르신 아니고 뭐 환자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그 국가 암검진으로 내시경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알려진 내시경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식과 또 잘못된 지식들이 만연하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소화기내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화기내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랑 대장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소화기내과는 우리 몸에 있는 소화랑 관련된 모든 장기를 보는 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도 보게 되고요. 많은 관심들이 있는 췌장, 이자라고 하는데 췌장도 보게 되고 간 뒤쪽에 숨어있는 쓸개, 담낭, 담관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장기를 보게 되고 일산백병원의 경우에는 간만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3분 계시고 또 췌장과 이 담낭만 전문으로 보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2분 계십니다. 저는 위랑 대장을 보고 있고 위랑 대장을 포함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위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장관은 식도랑 위 그리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 총 기량 9m에서 10m 정도 되는 위장관 기다란 관을 뜻합니다. 여기를 보는 의사는 지금 소화기내과 일산백병원에 4분이 있고 저는 여기 위장관을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m 가량 된다고 했는데요. 식도의 경우는 목에서부터 명치까지 위까지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기다란 관이고요. 위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꽤 크게 나와 있는데 음식물이 없을 때는 50cc 정도로 굉장히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 주머니 같은 장기인데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1.5리터까지도 커지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 그런 주머니 같은 공간이고요. 위를 지나가면 십이지장이 한 25cm 정도로 있고 그 소장은 한 6m에서 7m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이게 차곡차곡 배 안에 쌓여 있고 그 이제 대변으로 변하게 되면 대장으로 하는데 대장은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디귿자로 꺾어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1.5m 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에서 한번 그 환자분들이 한 번씩 본인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5분 내로 대변이 나와서 화장실을 간다. 음식이 바로 대변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9m 정도 되는 기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장에 고여있던 변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첫 단계는 바로 우선은 국가 암검진을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6가지 암을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암과 대장암은 빠지지 않습니다. 위암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암의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해주진 않습니다. 아마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대변 검사, 대변에 혈변이 있는지 없는지 미세한 혈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그걸 매년 하도록 50세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검사고요. 추가적으로 꼭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위암, 대장암 예방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위내시경은 과연 어디를 보는 걸까요? 위는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하지만 위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식도도 보고 위로 가려면 식도를 지나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 건너서 12장도 일부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위내시경이 아닌 식도 위 12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땐 위내시경이라고 하는 거고, 위내시경 할 때는 보통 식도랑 12장 일부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내시경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위도 잘 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12장입니다. 12장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암이나 뭐 의심되는 게 있다면은 내시경 끝에서 갈고리 포셉이라고 이런 뜯어낼 수 있는 한 1, 2mm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서 기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로 이 조직 검사를 뭐 암을 제거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 뜯어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까지 하고 또 12장과 위를 다시 본 다음에 이렇게 마치는 것, 식도까지 또 다시 회수하면서 보는 게 위 내시경이겠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은 어디를 보는 검사일까요? 항문으로 들어가는 게 대장 내시경이고, 대장 내시경은 대장만 봅니다. 간혹 대장 끝에 이어 있는 이 소장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대장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동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D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장 내시경 항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굵기가 한 1.2cm 정도 되고, 한 검지나 중지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끝에 다양한 저런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항문으로 들어가서 대장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소장도 일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cm 내지 20cm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장은 용종을 많이 뗄 텐데요. 용종이 있게 되면은 끝에 달린 저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물 나오는 구멍도 있고, 공기가 나오는 구멍도 있고, 이렇게 기구가 나오는 구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발견될 경우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 용종을 잘 확인한 다음에 구멍을 통해서, 아까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고리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갈고리가 나와서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은 저희가 검사를 잘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소장암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소장 내시경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그 경우에만 시행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 내시경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소장 내시경 받아본 적 아마 없을 텐데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캡슐 내시경이나 소장 내시경과 특수한 또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큰 병원에만 있는 내시경인데요. 그런 내시경은 소장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강의 때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강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아봤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위 내시경의 경우에는 한 약지나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1.02cm 굵기인데요. 그게 목을 넘어가면 굉장히 킥킥거리고 힘듭니다. 또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자체도 힘들지만은 장을 다 비워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반나절 동안 물약을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먹게 되고, 요즘은 알약도 나왔지만 알약도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약을 먹고 화장실 10번가량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탈진이 오는데, 이렇게 힘든 내시경을 왜 하는 걸까요? 그거는 국가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위랑 대장암은 상당히 흔합니다. 남자의 경우 위암이 암 발생률 2등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위암이 5등이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3위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위랑 대장암의 특징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습니다. 여기 또 이것도 국가 통계인데요. 대장암의 경우 빨리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3.8%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될 경우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5년 뒤에도 잘 살아 계신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대장암을 늦게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5년 후에 암 때문에 돌아가시면 10명 중 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대장암을 빨리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위암은 더 심합니다. 5년 생존율이 빨리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이 90.4%, 100명 중에 97명이 5년 뒤에도 암에 걸렸음에도 빨리 발견돼서 치료를 하면 97명이 살아있다는 소리고요. 늦게 발견될 경우 6.6%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6명만이 5년 뒤에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위암과 대장암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접하신 분도 많을 텐데 잘못된 오해랑 이런 진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7가지로 제가 질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면내시경. 사실 정확한 용어는 진정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수면내시경은 마취된 상태로 내시경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마취가 아니고 약간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진정제를 맞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도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시고 또 돌아 누워라, 뭐 숨을 잠깐 멈추세요 이런 말을 해도 잘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기억을 나지 않느냐? 그 진정제의 특정 성분이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내시경 도중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내시경이 사실 맞는 말이고 마취가 아니란 거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수면 내시경을 받지 않는데요. 저는 그 일산백병원의 주변 교수님들께 봤는데 속마음이 나와서 잘못된 발언을 할까봐 항상 비수면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받다 보면 균에 감염이 될까요? 내시경이 항문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내시경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시경 기기가 몇백만 원, 뭐 비싼 건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시경 전문 세척하는 기기가 냉장고만한 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한 번 쓸 때마다 그 냉장고만한 크기의 세척기에 돌리고 소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균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수면 내시경을 많이 받으면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나요? 혹은 치매에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 진정제 특정 성분이 잠시 짧은 기억을 잃게 하지만 이 성분이 긴 기억력을 저해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나빠지게 하거나 치매를 오게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을 잘 보면 내시경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통 내시경에 거부감 있고 병원 오기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데에 답변이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따라서 초기에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소화가 잘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내시경을 자주 받다 보면 장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할 경우 천공,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나는 그런 뉴스 사고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은 0.01%, 10,000명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날까 봐 걱정해서 내시경,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내시경을 못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여섯 번째, 고혈압이나 뇌경색, 또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스피린, 와파린, 그러니까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내시경 전에는 꼭 중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용하는 이유에 따라서 중단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 또 내시경 종류에 따라서 꼭 중단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중단할 기간도 다릅니다. 아스피린의 경우는 5일에서 7일, 와파린의 경우는 3일, 또 자렐트의 경우는 이틀만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약들마다 종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내시경 하기 전에 의사한테 상의해가지고
며칠 끊을지 꼭 끊을지 꼭 상의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간간히 보면은 제가 끊지 말고 오세요라고 했는데도 자릴토란 약을 뭐 일주일 끊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뇌경색 방지약으로 먹고 있었다면 뇌경색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대장 내시경 전에는 장 정결제, 장 비우는 약만 잘 먹으면 식단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여태까지 다 X인 답만 드렸는데 이건 어떨까요? X, 맞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식단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장 비우는 약을 열심히 잘 먹어도 52% 절반가량이 장이 잘 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예시를 드는 게 김을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김을 먹게 되면은 입천장에 붙었을 때 정말 잘 안 빼지잖아요. 손가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 3일 전에 먹었던 김이 대장 쪽에서 딱 붙어 있으면은 장 정결제를 아무리 잘 복용해도 잘 떨어지지 않고 내시경 들어갔을 때 내시경도 잘 안 떼집니다. 그럼 그 밑에 암이 있거나 용종이 있더라도 발견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듯이 최소 3일 전부터 씨앗, 해조류, 나물, 그리고 김치 이런 딱 장 점막에 잘 달라붙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3일 전부터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해와 진실 7가지 질문을 준비했고요.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위암, 대장암 예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얼마마다, 언제부터 얼마마다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40세부터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과 위장 조형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강 검진으로. 근데 저는 위장 조형 검사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위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위장 조형 검사는 그 엑스레이 찍기 전에 위를 잘 보게 하는 약을 먹고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어가지고 위에 암이 있는지 용종이 없는지 좀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년마다 꼭 위내시경을 하도록 전 추천드리고, 만약 가족력이 있으면 형제분들이나 부모님 중에서 위암 앓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만 40세 미만이라도 검사를 하도록 의학적으로 되어 있고, 또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장상피화생이랑 결과를 받았으면 2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건강검진표를 갖고 오신 분의 그 건강검진표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좀 뭔가 병이 있지 않나 싶어서 대학병원까지 오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건강검진 통보서가 좀 잘못 적혀 있는 게 잘못된 용어로 좀 혼동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그런 표일 겁니다. 위축성 위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결과지니까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적힌 것 같은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수검자 입장에서 이걸 받고 나서 위암이라고 적힌 걸 보면은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내시경 검진 결과 통보서 내지 그냥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여기 위암이 적혔다고 위암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양성질환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들이 참 중의어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성은 음성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흔히 이걸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음성이 아니니까 양성이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갖고 오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의 양성은 악성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니란 소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 질환에 적혔다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축성 위염, 은 여기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과 노화에 의해서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정기 위내시경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라고 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게 과식하면 또 위가 터지는 거 아니냐, 빵꾸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기서 위는 근육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점막이 조금 얇아졌다고 해서 빵꾸가 날 리가 없으니까 그냥 식사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는 1년 후 정기 위내시경 하라라고 되어 있고, 장상피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치료를 해야 되니 그런 좀 과장하고 좀 겁을 주는 그런 인터넷들이 좀 많은데요. 위축성 위염은 여기 나와 있듯이 노화, 염증에 의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0대, 70대 분들이
20대 때의 피부를 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은 60대, 70대, 50대부터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20대 때의 위 점막을 원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축성 위염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이 장상피하생도 위축성 위염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또 장상피하생에 장사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 위암 발병 위험을 높아지냐 아니냐라고 하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직접적인 발병인자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모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시경 하면은 한 40대 넘어간 위축성 위염이 다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위암이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정기적으로 내시경만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한 생활,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탄 음식만 안 드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도 절주하시면은 위암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50대나 60대 때 제 내시경 할 때 위축성 위염이 없으면은 제가 오히려 더 놀랍니다.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위축성 위염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 다만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됐으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게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의 진행을 좀 더 늦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비급여,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다 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 때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하기 전에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을 좀 더 내고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건강검진 때 헬리코박터균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은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을 피하고 1년 간격 위내시경을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위축성, 그래서 제가 흔히 진료실에서는 요즘 종편 TV나 TV에서 너무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시청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내용과 과장된 내용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 전형적인 과장이 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암이 바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막 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장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 위내시경 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일 겁니다. 이거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과는 다르게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 이게 살짝 파인 거를 우리가 위염이라고 하는데 뭔가 상처가 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부에 상처가 살짝 났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진 않죠. 증상이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위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속쓰림,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 팽만감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면 위염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증상이 없다면 그냥 식습관 조절,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위염입니다. 이제 조금 위염에서 발전된 게 이제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인데요.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위염과 위궤양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으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지만 위궤양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같이 깊게 상처가 난 걸 궤양이라고 그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달 이상 궤양 치료가 필요한 그런 치료가 필요한 궤양이고요. 또 궤양이 암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 암이 처음에 궤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내시경을 여러 번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궤양은 피가 많이 나거나 구멍이 날 경우 응급실로 와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관절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먹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하고는 다른 약입니다. 타이레놀은 궤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브루펜, 낙센, 이부브루펜 이런 소염 진통제가 가장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인이 불명확한 궤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술, 담배,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게 또 궤양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이 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물질이 식도로 역류돼서 식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을 식도염증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가 약을 한 달치 내지 2달치 드릴 텐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음식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과일, 카페인, 밀가루 등도 역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아무리 먹어도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한두 점만 먹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과 그런 식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받아야 되겠고요. 역류성 식도염보다 좀 더 큰 질환이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요. 실제로 역류가 돼서 식도에 뭐가 이상이, 내시경 이상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고 단순히 증상만 있는데 식도는 멀쩡한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역류돼서 불편감이 있는데 내시경은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 통계적으로 한 70% 정도는 내시경은 멀쩡한데 역류 증상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치료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장된 내용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식도암이 걸릴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과장된 이야기가 많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바레식도라는 그런 좀 특이한 병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형성증을 거쳐서 식도선암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서양의 백인들에 대해서 좀 통용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할 때 암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식도암과 역류식도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역류식도염 치료한다라고 할 때는 증상치료입니다.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헬리코박터도 좀 과장된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뉴스를 좀 검색해 봤는데 위암의 전파자, 위암을 유발하는 그래서 되게 꼭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던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절반이 걸려 있습니다. 정확히 51%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명 중 1명이 다 걸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위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90%는 무증상이고요. 이제 일부 0.1에서 한 3%만이 위암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를 치료할까 말까 고민하면 치료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위암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말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 확인할 때는 위내시경 할 때 보통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아까 조직 얻는 거 1, 2mm 그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그걸로 검사를 많이 나갑니다. 배변 검사나 호흡 검사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내시경 할 때 검사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내시경 하기 전에 헬리코박터 검사 해달라고 하면 보통 해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균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2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일주일에서 2주간 복용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흔합니다. 항생제를 2가지 이상을 먹기 때문인데요. 구토하는 분들도 있고 설사하는 분들도 있고 입맛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두드러기 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잘못된 또 하나 중에 그 요구르트 중에 헬리코박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치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요구르트나 유산균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럿이 수저를 이용하여 음식을 나눠 먹는 식습관이나 음식을 씹어서 어렸을 때 애기들 잘 못 씹으니까 오징어 같은 거 씹어서 주고 고기 같은 거 씹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그런 건강검진 결과인데요. 위손종이라고 가끔씩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위손종은 중요합니다. 위용종도 상당히 흔한데 용종과 선종은 다릅니다. 용종 중에 선종이 있는 겁니다. 대장용종은 대부분 선종이기 때문에 다 잘라내지만은 위용종은 선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용종은 무조건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진료 볼 때도 위용종 왜 안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위용종은 꼭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종으로 확인됐다면 선종은 나중에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라내야 됩니다. 특히나 선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고도 이형성증일 경우에는 암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요즘은 다 내시경으로 합니다. 아까 보여준 이런 갈고리로 잘라낸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내시경 칼로 포를 뜨듯이 싹 도려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외래 진료 보면서 용종을 제거하고 선종도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는 피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도 나고 천궁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위암입니다. 위암은 요즘 내시경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칼로 싹 도려내서 포를 떠내듯이 해서 내시경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내시경으로 제거한 이 위암 조직으로 또 병리 검사를 더 해가지고 만약에 암 깊이가 너무 깊거나 암도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정말 나쁜 암이면은 추가로 위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피도 상당히 많이 나서 중간중간 지혈술을 하면서 또 꼬매다 보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 수술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위암이 아니고 진행된 위암,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꼭 이제 위 절제술,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진행성 위암은 크기가 작더라도 조기가 아닌 크기가 작더라도 암 주비뿐만 아니고 위의 절반 가량 잘라내야 됩니다. 실제로 수술 보면은 위 아래쪽에 이렇게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쪽 절반 가량을 잘라내고 소정을 이어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 위 상부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닌 위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하게 되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또 소장이 위의 역할을 조금씩 대신하기도 하고 음식 섭취량이 많이 증가해서 체중이 6개월 지나면은 다시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서 하루에 5끼, 4끼 이렇게 나눠서 먹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건 위내시경도 있지만 가장 다른 중요한 건 흡연입니다. 흡연을 할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도가 3배까지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금연하는 게 중요하겠고 요즘은 탄 음식은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탄 음식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위험 인자이고 오히려 짠 음식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되고 위암 되기 전 단계인 그 선종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시경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40살부터는 2년 간격으로 하고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일찍 해야 되겠고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장상피가 생겼거나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1년 간격으로 해야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언제부터 얼마마다 자주 해야 될까요? 국가암검진에서는 만 50세 이상부터 매년 1년마다 분별 잠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간단한 대신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양성이 나오더라도 대장암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음성이 나오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만 45세 이상부터 5년에서 10년 주기로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내시경 도중에 용종이 있는 경우 내시경 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용종의 크기랑 또 선종이냐, 선종의 종류에 따라서 3년, 2년, 5년 이렇게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시경 용종 잘라낸 경우는 의사랑 상의해서 다음 내시경 일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일찍 해야 되는데요. 해당 가족이 암에 걸렸던 나이가 되기 10년 전부터 대장 내시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예를 들어 가족분 중에 누군가가 만 45세 때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10년 전인 본인은 35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선종이 암으로 된다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대장 용종을 많이 내시하게 되면은 떼거나 접하실 텐데요. 용종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점막에 혹처럼 돌출된 모든 덩어리를 다 용종이라고 합니다. 대장의 경우는 용종이 대부분이 다 선종이기 때문에 다 잘라내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경우는 위용종은 선종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잘라내지 않습니다. 대장은 무조건 잘라냅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검진 내시경할 때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 당연한 말이겠지만 큰 경우엔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빵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종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크기가 5cm, 6cm 이렇게 크지 않는 이상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선종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거나 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종을 대장 선종 제거하는 것도 위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갈고리로 잡아서 떼는 경우가 있고 떼고 나서 선종이 간혹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암으로 나온 경우는 추가로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결과를 확인하러
용종을 제거했으면 결과를 확인하러 꼭 병원에 다시 재내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장 손종은 사실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식을 줄이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대장 손종을 줄이는 그런 지름길이겠고요. 대장 손종이 나중에 암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암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섬유소는 뭐 보리, 버섯, 해조류, 과일류, 야채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 대장 내시경 직전에 3일 전부터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평소에 많이 먹다가 흔히 대장 내시 하기 직전에서 이런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장 손종 걱정돼가지고. 이런 거는 대장 내시 직전에는 드시지 마시고 평소에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손종의 예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대장 손종이 더 커지기 전에, 암으로 되기 전에 대장 내시경 받아가지고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대장암인데요. 대장암도 초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위내시경을 갖고 왔는데 방법은 똑같아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내시경 칼로 이렇게 포를 뜨듯이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 결과 암 종류 중에 나쁜 암이 나오거나, 암이 나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암도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암에서 나쁜 놈이 나오거나 또 암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추가로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기가 아니고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역시 위랑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더라도 암 주위만 딱 도려내는 게 아니고 암을 대장 분절별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갖고 오면은 이게 오른쪽 아래에 암이 발생했다면은 이 오른쪽 아래만 싹 도려내는 게 아니라 우측 대장을 다 도려내고 소장을 입게 되고요. 좌측에 대장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좌측만 조금만 도려내는 게 아닌 덩어리로 분절로 덜어내고 대장을 또 이어줍니다. 또 구불결장에 나타났을 경우도 구불결장 전체를 도려내게 되고, 직장, 그러니까 항문에 가까이 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문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루를 만들어가지고 대장암을 잘라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빨리 발견해가지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선종 예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지방지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육류, 계란, 기름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샐러드 먹을 때 본인은 샐러드를 먹으면서 야채를 많이 먹는다 생각하면서 드레싱을 많이 부어 먹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드레싱에 지방이 정말 많습니다. 드레싱 적당히 부려 드시고요. 과일, 채소 같이 섬유질 많은 음식 드시고, 비만이 대장암을 많이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 인자니까 뱃살 빼고 비만도 조절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금연, 술 적게 먹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 대장 내시경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자면은 대장 내시경은 만 45세 이상 5년에서 10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하고, 만약 국가암검진센터에서 분별 잔멸 검사 양성인 경우,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양성이면 무조건 하십시오. 대장 내시경 해야겠고요. 용종이 없으면은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하면 되지만,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종의 종류랑 또 그 크기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하는 게 필요하겠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좀 더 빨리, 좀 더 자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과 달리 금식만 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앞서 동영상 보셨다시피 대장에 대변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대변 사진을 갖고 오려다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음식물 사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씨앗류, 그리고 이 김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이파리 음식 같은 게 점막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장정결제로도 떨어지지 않고 내시경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밑에 있는 암이 숨어 있을지 용종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완벽히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이나 해조류, 작곡류, 나물, 김치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지만은 내시경 최소 3일 전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대신 계란이나 닭고기, 두부, 생선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정결제는 장을 비우는 약은 종류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에 타서 먹는 약이 있고 알약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타서 먹는 약만 먹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에 타서 먹더니 좀 역겹기도 하고 맛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알약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약이라고 그렇게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건 오라팡이라는 그런 알약인데 타이레놀 크기의 알약을 14알씩 2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2리터 이상 같이 먹어야지 장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타서 먹는 약보다 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약의 중요한 점은 콩팥이 안 좋거나 신장투석,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알약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 꼭 받으시고 거기에 추가로 주기에 알맞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하생 너무 과장된 그런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잘 받으시고 금연과 절주 그리고 탄 음식과 짠 음식 절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볼만한 건강 채널 유튜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유튜브 좋은 자료 많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편 TV나 뭐 그런 시청률에 좀 사로잡힌 그런 건강 정보보다는 이런 좋은 믿고 볼만한 건강 채널 유튜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